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죠. 처음에는 아이가 저에게 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육아가 어색했고 아이도 저에게 적개심을 드러냈죠. 그래서 어색한 사이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이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딸이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되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 같던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도 경각심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죠. 그럼 저와 함께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전처와 사회란 가정의학과 의사와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저도 초혼에 실패한 상황이라 둘 다 재혼을 위한 만남이었죠. 처음 만난 남편은 예의 바르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저에게 다가오기를 망설이더군요. 그러다 세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혜정 씨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제가 조건이 나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조심스럽네요.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나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둘 다 재혼인 거 아는데.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거워하는 세상인데 주변에서 혹시 말리지 않던가요? 아, 전 또 무슨 얘기라고. 처음부터 알고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 아이가 안 생겨서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가 있는 사람 만나면 제 자식으로 품고 잘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안색이 밝아지며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혜정 씨가 그렇게 말해주시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좀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다음 주에 저희 딸을 한번 만나주실래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만났지만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한 대로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전 남편과의 갈등이 심했어요. 전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탓을 모두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아이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그런 저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부부 사이까지 멀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저도 아이를 원했어요. 이왕이면 예쁜 딸을 키워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딸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더 관심이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기에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놓고 아이가 아프다니 겁이 난다고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과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깜찍하고 귀엽더군요. 조망만한 얼굴에 예쁜 이목구비가 꽉 들어차 마치 인형 같은 얼굴에 피부는 또 어찌나 하얀지 정말 요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아픈 아이같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라면 내가 꼭 품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웃으며 아이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 난 정혜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아이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보지 않는 것처럼 시선이 제 어깨 너머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죠. 아, 혜정씨, 우리 연지가 좀 낯을 가려서요. 아직 식사 전이죠? 우리 음식부터 시킬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더군요. 남편은 그런 모습이 익숙한 듯 조용히 딸을 챙겨주었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저희는 아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둘만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이가 좀 아프다고요. 사실 외적인 건 아니고요. 아이가 한묵증과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웠을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지만 설마 그게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남편은 제가 놀라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저는 혹시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이의 병을 꺼리는 걸로 오해할까봐 허겁지겁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랬군요. 조금 놀랍긴 하네요. 저는 소아 우울증 같은 건 말만 들었지 정말 본 적은 없어서요. 죄송해요. 혹시 제가 놀란 게 불쾌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놀랄 수 있죠. 우리는 어차피 재혼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니 저희 아이의 상태를 사실대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재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아이까지 키워야 되고 아이의 상태도 쉽지 않으니 망설이시는 건 당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망설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준우 씨가 사실대로 말해주고 아이도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아이 키우는 게 서툴겠지만 그래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이 의외라는 듯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대로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요. 아직 아이가 아파서 웃어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회복되면 그 예쁜 얼굴로 웃어주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그러자 남편은 감격한 듯 갑자기 제 손을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여은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잠시 후 아이가 아픈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연지가 어쩌다 그런 증상을 앓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이가 무슨 상처가 그리 깊어서. 아이가 워낙 심성이 어려요. 거기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니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심리치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제가 옆에서 잘 챙겨주지 못하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하고 둘만 있을 때는 가끔 입을 여는데 학교에 가거나 외부에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죠.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혜정 씨하고도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옆에서 많이 사랑해주면 연지도 결국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을 열겠죠. 저는 걱정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지만 사실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 후로 소아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며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8개월이 넘게 교제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딱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네요. 몇 달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만나보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취미나 성격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자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 사람이나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재혼에는 신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했지만 남편만큼 저와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동안 저희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미혼의 여느 커플들처럼 커플링도 끼고 옷도 맞춰 입으며 설레는 연애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식 전에 연지 데리고 여행 한번 다녀올까? 이제 결혼하면 바로 같이 살아야 하잖아. 그 전에 연지랑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자기는 생각이 깊네. 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 여행하면 서로 친밀감도 더 생기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갈까? 내가 병원이 바빠서 오래 시간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부산 어때? 기차 타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1박 2일이면 충분할 거야. 연지 기차 타본 적 있어? 아니, 내가 워낙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연지 기차도 한번 못 태워줬네. 부산 좋다.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이가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는 늘 바쁜 아빠의 뒷모습만 봤을 테죠. 그러다 기차도 타고 새로운 환경에 오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눈으로 웃어주기도 하고 슬그머니 제 손을 잡기도 했네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손이 느껴지자 저는 괜히 울컥하기까지 했어요.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기분 좋게 나들이를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동물들을 좋아한다더니 다큐멘터리 속 동물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발을 콩콩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연신 귀를 막고 자리를 뺑글뺑글 돌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샤워하던 남편은 물기도 닦지 못하고 뛰쳐나왔죠.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텔레비전, 어서 텔레비전을 꺼줘.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른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동남아에서 학대받는 코끼리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채찍으로 훈련하는 코끼리들을 때리고 있었죠. 아마 아이는 그 모습에 놀란 것 같았네요. 텔레비전을 끄고도 한참 동안 아이는 진정하지 못해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그런 딸을 하나 진정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아이가 잠들고 나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남편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켠 뒤에 입을 열었어요. 놀랐지. 연지 저런 모습 처음이라. 놀랐을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애가 놀라서 그게 걱정이지 뭐. 나는 연지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다큐멘터리 보는 건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영상이 나올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잘 봤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그런 영상 나온다고 애들이 다 그러겠어. 사실 연지가 조금이라도 폭력성이 있는 걸 보거나 들으면 가끔 저렇게 발작을 해. 잘 놀고 들어와서 자기가 많이 놀랐겠네. 내가 미안해. 그게 왜 자기가 미안할 일이야. 하지만 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연지가 그런 거 무서워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혹시라도 내가 연지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게 있으면 꼭 말해줘. 알겠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그런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래서 그날의 해프닝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하셨어. 내가 진료 끝내고 연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예약 환자들이 늦나. 난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연지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일이 남았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라 꼭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조퇴 후 아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절 딸을 함께 키울 동반자로 인정한 것 같아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게 아이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그때 학교 한 구석에 남편의 딸을 몰아놓고 둥글게 둘러싼 아이들의 무리가 보였어요. 저는 순간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 아이들 사이로 끼어들었네요. 역시 그 중간에는 남편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더군요. 저는 아이를 얼른 감싸 안았죠. 그리고 상대 아이들을 보며 경고하듯 말했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특히 여럿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 안 되는 거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이러면 아줌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알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이 수군거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한 아이가 저를 원망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쁜 애는 우리가 아니라 연지라고요. 우리만이 열심히 키운 곳을 다 밟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울면서 교실 쪽으로 뛰어갔고 다른 아이들도 그 뒤를 따르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남편의 딸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연지야,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친구들이 도대체 왜 널 괴롭힌 거야? 그럴 때는 당하지 말고 소리내서 도움을 청해야지.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이가 서 있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인도가 아닌 화단 안쪽에 들어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아이의 발밑으로 꽃들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전 한 꼬마가 울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자신이 밟아 죽인 꽃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지야,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아까 친구가 그러던데 너희 반 친구들이 열심히 키운 꽃이라며 거기 들어가서 밟으면 꽃들이 다 죽잖아. 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가 대답할 일 없었죠. 저는 답답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일을 묻어두게 됐네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희의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둘 다 재혼이라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라고 긴장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결혼식을 앞두고 제 컨디션은 말이 아니더군요. 그러다 결국 저는 현기증을 느껴 실고 다니는 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런데 전화를 대신 받은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남편의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야, 나 정말 괜찮아. 날 링거 맞는 거 무서운데 그냥 좀 쉬면 안 돼? 안 돼. 안 그래도 자기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걱정되던 참이란 말이야. 진지게 영양제 한 대 맞게 써야 하는데 하도 주사가 싫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내 탓이다. 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주사를 무서워해? 그냥 눈 딱 감고 있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다 실력 좋아. 한 번에 아프지 않게 성공할 거야. 그렇게 전 얌전히 영양제를 맞으며 누워 있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제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일어나요, 일어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서 일어나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나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제 앞에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누구세요? 지금 저 깨우친 거 맞아요? 그러자 여자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속삭였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난 당신이 내일 결혼하려고 하는 박진우의 전처예요. 아마 내가 죽었다고 들었겠죠? 저는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사람 전처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당신 누구예요? 누구길래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줄 테니 제발 여기서 어서 도망쳐요.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당신이나 나나 정말 큰일 나요. 당장 바늘 벗고 도망가야 돼요. 제발 부탁할게요. 어서요. 그렇게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제게 도망치자고 애원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이 하도 간절해서 일단은 그 말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영양제를 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자를 향해 다시 물었죠. 이제 나왔으니 말해봐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얼토당도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 봐요. 이건 내 주민등록증이고 이건 이혼 내역에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거기를 잘 봐요. 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별이 아니고 당신이 결혼할 사람이랑 이혼했죠. 저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틀림없는 남편의 전처였죠. 서류에는 분명히 남편과 여자가 결혼과 이혼을 했던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혼을 사별했다고 한 거죠? 당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도대체 왜? 다 그 인간이 꾸민 일이에요. 그 인간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당신도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은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 도움이 필요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알아듣게 말해줘요. 저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그 사람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성질이 포악하고 주사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계속 맞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더 모질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더군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 구속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끔찍하게 살다가 결국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자의 말에 기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다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여자는 정말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지금 이 꼴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당신이 믿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난 당신에게 기회를 줬는데 결국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발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요. 도와주다뇨. 내가 어떡해요. 뭘 도와달라는 말이죠?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맞고 살면서도 버틴 건 순전히 아이 때문이었어요. 당신도 우리 딸을 만나봤겠죠? 그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못 만난 지 몇 년째인지 몰라요. 남편은 자기가 나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걸 이용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걸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아이를 뺏어갔다고요. 그리고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정신병원도 자기가 강제로 입원시켰으면서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당신이랑 다시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발 당신도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날 좀 도와줘요. 제발 아이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자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자기 감정에 복받치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는 말투로 저를 향해 다시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부탁할게요. 우리 연지 좀 보게 해주세요. 당신한테는 이것만 부탁할게요.
부모랑 자식 간의 정은 차이는이에요. 이걸 강제로 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애 어딨어요? 집에 있으면 잠시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 사람이 도우미를 붙여서 24시간 감시하는 동에 나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요. 저는 여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간절한 모정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결국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자와 함께 남편의 집 앞으로 가게 됐어요. 여자는 차에서 기다리고 저 혼자 집 안에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마침 그맘때 저를 곧잘 따르게 된 남편의 딸이 순순히 따라 나서더군요. 그리고 멀리 여자가 탄 차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지야, 너 엄마 기억나?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사실 연진의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멀리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 너도 엄마가 보고 싶지? 그래서 오늘 아줌마가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가 저기 차에서 연지 기다리고 계셔. 아줌마랑 잠깐 가서 만나고 올까?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난번 호텔에서 채찍에 만난 코끼리를 봤을 때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했던 것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에 있던 여자가 달려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아이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자를 말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차에서 기다리고 이래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나불대서 애가 이러는 거야? 조용히 데리고만 오랬더니 그거 하나 못해? 널 믿은 내가 친이지.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그러더니 여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포악하게 굴기 시작했죠. 저를 온 힘을 다해 밀어내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러자 아이는 더욱 크게 개성을 지르며 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작 엄마라는 여자는 아이의 상태에 아랑곳 없이 계속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오해하던 여자의 태도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세상 어느 엄마가 숨 넘어갈 것 같은 아이 앞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여자에게 달려들어 거친 손을 잡아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향해 소리쳤죠. 이거 못나? 당신 뭐야? 애 엄마 맞아? 애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그 손 놓으라고.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냐고? 너도 한번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러더니 저를 향해 주먹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다음 순간을 예상하고 저도 모르게 눈을 꽉 감게 됐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품에서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음 순간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경찰들이 달려오며 호루라기를 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를 경찰차도 따르고 있었답니다.
아마 골목이 소란난 것을 보고 주변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덕분에 저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경찰을 보더니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급차를 불러 놀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응급조치를 받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됐네요. 잠시 후 놀란 남편이 저와 딸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헝클어진 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은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계속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는지 여자가 제 전화를 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애타게 저를 찾던 남편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지 아무 일도 없을 거래. 총 놀라서 그런 거야. 자기도 많이 놀랐겠구나.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만은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전화 왔는데 그 여자 얼마 못 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나 봐. 애는 안정됐고 난 지금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걸어갈 수 있겠어? 이게 다 내가 자기한테 비밀을 둬서 생긴 일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고 싶어. 자기만 괜찮다면 나랑 같이 가줘. 저는 울음을 그치고 그런 남편에게 의지해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저에게 기겁할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아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 넌지의 친모가 맞아. 그동안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사실 그 여자는 성질이 급하고 좀 다혈질이었어. 그래도 결혼 전에는 저런 모습까진 아니었지. 그래서 결혼한 건데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성격이 점점 포악해지더라고.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본인이 극구 거부했어.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연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 나는 온종일 두 사람한테 붙어있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근데 가끔 내가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 어린애 몸에 멍이 너무 많은 거야. 설마 했지. 그러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연지 엄마 모르게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맞는 것 같다며 걱정을 하시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정말 때렸다는 거야. 그래도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러는 건지 이해해보려고 했지. 그리고 같이 노력해서 극복해보려고 상담 신청도 했어. 하지만 본인이 모든 걸 거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괴로운 옛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연락을 못하고 집에 오셨던 적이 있어. 가끔 반찬을 해다주고 그러셨거든. 근데 안에서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달려갔더니 글쎄 애 엄마가
아이를 허리띠로 때리고 있었다는 거야. 결국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달려나와 그 길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셨지. 저는 너무나 참혹했을 그날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가 안쓰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전처는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한묵증과 소아 우울증을 앓게 된 거고요. 저는 그제서야 아이가 채찍을 보고 난리를 쳤던 게 이해되더군요. 어릴 적 트라우마가 뇌리에 박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여자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미안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했어요. 나는 아이가 그 시절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를 바랬어.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해줬지.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서 말이 들어갈까봐 이혼이 아니라 사별한 걸로 말하고 다닌 거야. 그런데 다 내 착각이었나 봐. 상처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이 노력해서 이겨내도록 해줬어야 하는 건데 결국 비밀로 하려다 일망치우고 말았네. 그러니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미리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들어섰죠. 거기에서는 아직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여자가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과 입원을 모두 남편 탓으로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더군요. 그래서 몰래 정신병원을 나와 숨어 지내다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해 아이를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저는 혹시나 여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여자는 거짓 눈물로 저를 속여 아이를 데려가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딸을 복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다니 애초부터 모성이라고는 없는 여자였던 거죠. 결국 여자는 저희와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게 됐죠. 다음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정신없는 나중이었지만 결혼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저희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분야의 유명한 센터를 찾아다니며 노력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됐던 것이었죠. 아이가 폭력적인 상황을 학습하게 됐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꽃밭을 집 깔고 서 있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저희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치료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이가 새로 시작한 미술 치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아이를 다독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저희 세 식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